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그 K리그, J리그, 그다음에 어제 챔피언십 한 경기 있고, 그다음에 LADBC 좀 있고, 그다음에 친선전,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실드, 뭐 슈퍼컵, 아무튼 뭐 그 경기들 있으니까 그거 분석해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 잠깐 복귀하면은 일단은 어제는 뭐 괜찮아 보이는 경기들이 제법 있다 생각해서 이메인 플랜드로 그 오후 경기들은 많이 갔는데, 일단 야구는 뭐 요코가 져서 좀 아쉽게 된 부분 대신에 그래도 LG 승, 근데 이제 롯데는 우치됐죠. 반쪽짜리긴 하나 그래도 그 부주력이었던 오릭스 승이랑 오버 라쿠텐 오버 들어가면서 괜찮았고, 축구 같은 경우도 가와사키 뭐 두 명 퇴장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울산이랑 뭐 선삼성 뭐 둘 다 무난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울산은 어제 말했듯이 오늘이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 약간 어부지를 우겨 넣어서 이기긴 했으나 이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침에 이제 물부 같은 경우에는 캔자스 승이랑 그다음에 보스턴 경기는 그래도 플레이는 해줬죠. 연장 가가지고 진작 지던간 뒤늦게까지.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축구 시즌이 이제 계속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농사 같은 경우도 어제 근데 무농사 배치만 조금 더 잘했으면은 더 많이 먹었겠죠. 근데 좀 아쉽긴 하나 그래도 뭐 어제 뭐 우라와 햄무랑 그 다음에 경남부 13.2배, 그 다음에 광원무 성남무 9.5배 들어오면서 뭐 무농사는 괜찮았다. 물론 이제 야간 경기가 좀 아쉽긴 하나, 어제도 말했지만은 이제 해외 축구 시즌 시작하기 때문에 LADBG라든지 그 다음 챔피언십, 그 다음 주에 있을 이제 그 경기들 있잖아요. EPL, 분데스, 뭐 리그앙, 라리가, 이 경기들은 일단 초반에는 어느 정도 좀 적절하게 소액으로 가든지 기본으로만 가든지 그렇게 가시는 게, 아직 뭐 확실히 잘 모르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별점표가 보고 싶다, 아니면 옆에 이제 뭐 무농사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18만원짜리 가입하시면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영상이 늦었죠. 근데 공지 다 했으니까 공지를 제발 좀 보세요, 제발. 쪽지 고만 보내고 왜 안 키냐고. 가도록 할게요. 대전 대 선FC 빠르게 가겠습니다. 첫 번째 요 경기인데, 일단은 지금 1차전은 대전이 홈에서 1등을 잡았죠. 2차전은 수원FC가 홈에서 잡았고, 각각 이제 홈에서 승리를 한 번씩 다 잡아간 감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또 이제 대전 차례냐. 근데 요새 수원FC의 이제 경기력이 상당히 좋잖아요. 상당히 좋아요. 선수 이제 안데르손이 진짜 이거 문제였나 싶을 정도로 나가니까, 오히려 그 주워온 이제 두 친구들이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고, 골도 벌써 몇 경기 안 했는데 4경기가밖에 안 했는데 윌리안이 벌써 5골이죠. 잘 주웠네요. 팀에 좀 잘 융화가 되고, 반대로 대전은 뭐 미리미리 돈 쓰면서 데리고 왔지만은 상태들이 안 좋아요. 그리고 기존에 뛰었던 뭐 용병 라인들도 부상이고, 이제 조금씩 뭐 돌아오고 있긴 하나, 그래도 역시나 아직도 밥신에 대한 이 공백이 좀 드러나고 있고, 최근에 경기력은 또 떨어지고 있고. 근데 계속 말했지만은 대전이 돈을 많이 썼어요. 스폰도 하나라 가지고. 근데 우리 선홍이 형 감독이 이 정도밖에 지금 경기력을 못 보여주나. 물론 순위권으로 봤을 때는 3이긴 한데, 냉정하게 뭐 6이랑 3이랑 뭐 차이해도 꼴랑 뭐 5점 차, 사실상 두 게임 차인데 이 정도 성적을 별로 못 낸다. 근데 순위는 3이다. 다른 팀들이 받쳐줘서 그런데, 이 정도로 하면은 원래 이제 좀 갈아치우는 게 맞긴 하죠. 아무튼 그만큼 지금 기대치가 오히려 수원FC 쪽에 있다. 근데 이제 거슬리는 부분은 그거죠. 수원FC가 물론 잘하는 건 맞긴 한데 과연 마의 5연승을 돌파할까. 반대로 그래도 대전이 홈에서의 경기 자체가 엄청 좋은 건 뛰어난 건 아니긴 하나, 그래도 올 시즌 연패가 없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손FC가 원정이기도 하고 순위도 밀리니까 역배를 받았죠. 그래도 이 경기는 손FC가 역배니까 풀 정도 가는 게 그냥 낫지 않나. 그리고 뭐 요새 경기 봤을 때 수원FC가 기똥차게 골은 또 계속 잘 넣죠. 매 경기마다 골 넣고 있고, 물론 실점도 매 경기마다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오버 보셔도 될 듯.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랜드 대 화성. 이 경기 일단은 이랜드가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았다가 최근에 그래도 나름 다 상위권, 최상위권의 팀들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바로 수원 삼성도 뭐 이겨주고, 나 인천 상대로는 인천이 그때 이제 모고사가 안 나오긴 했죠. 그래도 뭐 비교줬다는 거, 이렇게 지금 좋은 모습을 갑자기 보여줬다. 그리고 상대는 화성이다. 뭐 사실상 뭐 차두리 감독이 지금 잘해주고 있긴 한데, 화성도 지금 전력적인 요소가 많이 반감됐죠. 특히나 그 브라질산 3인방이 지금 다 미정이죠. 지난 경기도 안 나오고 그 한 명 나왔잖아요. 그 데메트리우스인가 무엇인가. 오늘도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근데 분위기를 반등시킨 이랜드다. 근데 뭐 전체적인 이제 지금 뭐 흐름 자체는 뭐 이랜드가 뭐 화성보다 엄청 압도적이진 않긴 하나, 뭐 이 인간들이 또 다 튀어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기도 하고, 그래도 뭐 화성 정도는 잡지 않을까요? 지금 홈에서 지금 4경기째 무승이기도 하고 한번 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랜드승 볼게요. 근데 이제 제일 역겨운 게 그거죠. 꼭 이제 상위권 팀들한테는 이기고 비기고 하고, 역겹게 하위권 팀한테는 이제 지는 게 바로 이제 K리그 아닙니까? 그게 거슬리긴 하나. 그래서 지금 흐름대로 봅시다. 그리고 조건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랜드 승에 오버 볼게요. 그 다음에 전남 대 이제 천안. 일단은 1차전 전남 2대0으로 뭐 승리를 가져갔죠.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잘해줬고, 물론 뭐 전남이 홈과 원정에서 뭐 차이가 뭐 극심하게 나는 팀은 아니죠. 비슷한 느낌. 그래서 뭐 상관없고, 천안이 뭐 요새를 봤을 때는 그래도 득점력 페이스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 근데 전남도 득점력 페이스는 좋죠. 최근 경기 내에서 거의 멀티골 이상을 계속 뽑아내고 있는 시점. 더 뭐 천안보다 더 낫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전남이 크게 뭐 안 좋은 조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천안이 오히려 뭐 홈과 원정 크게 차이는 없긴 한데 그래도 원정에서 1승밖에 못하는 팀이기도 하고, 공격 화력적인 쇼에서 뭐 전남이 이기지 않을까. 여기는 전남승 보고 다음에 오버 볼게요. 오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산프 대 시미즈. 그 한 경기마다 그 다 이제 의구심을 품으면은 뭐 갈 게 없죠. 화상 잘 버티는데 고춧가루 안 뿌리겠죠. 홈인데 잘하겠죠. 다 의구심들 뭐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뭐 가야죠. 가서 이제 뭐 부러지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대신에 그런 건 안 하잖아요. 부러졌다. 막 존나 그 주작했다. 뭐 핑계 대고 그런 거 다 의미가 없죠. 진 건 지고 비긴 건 비기고. 진짜 경기가 좀 이상했다. 그러면은 뭐 말하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은 뭐 그냥 가야죠 뭐. 맨날 뭐 지고 주작했네 대줬네 뭐 그런 거 의미가 없다 이거. 그 다음에 산프 대 시미즈. 이 경기는 제가 말했죠. 컵 경기 때 똑같은 리턴 매치가 리턴이란다. 리벤지 매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컵 경기를 산프가 졌다, 이 경기 뭐 무조건 간다 했는데 이겨버렸죠. 이겨가지고 그것도 핵 마인 하면서 좀 애매해졌어요. 통산적으로 진짜 강팀 대 약팀 붙으면 뭐 똑같이 그냥 밀어붙이는데, 쌈프도 물론 강팀이긴 하죠. 뭐 시미즈 같은 경우는 완전 최약체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중하위권, 중위권 뭐 그런 느낌이니까 그게 좀 거슬리긴 해요. 근데 실력적으로 낫고, 오늘의 변수는 그거죠. 쌈프와 시미즈 주중에 이제 그때 라인업 떴을 때도 말했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나올 애들 다 나왔다. 이거 뭐 어차피 주말에 경기 있으니까 제대로 한 붙자 이거다. 그래서 오늘은 부분적인 로테가 더 돌아갈 수 있죠. 그럼 경기력이 또 갑자기 이상하게 될 수 있다. 그런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차이는 나는 감이 있기도 하고, 그때도 말했지만 쌈프가 원래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잖아요. 근데 득점력이 많이 좀 가동이 잘 안 됐다. 근데 최근 경기들에 대해서는 많이 뽑아냈다.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도 쌈프승 볼게요. 쌈프승 보고 그다음에 그래도 오버 보고. 그다음에 이제 5번째 경기, 가시와 대 쇼난. 뭐 가시아 쪽에 주전 스비스 하라다 와타루 결장하고, 그다음에 포소야 저번에 이제 일본 그 국대 뽑힌 젊은 친구죠. 뭐 지금 경기에서는 좀 벤치로 많이 나오긴 해요. 그래도 공격 옵션적인 부분에 한 명이 빠진다는 거, 수비 하나 빠진다는 거, 타격은 뭐 라인업 상에서 그 가샤가 쪽이 있을 수 있긴 해요. 근데
뭐 얘네 둘이 없다고 해서 뭐 가시 아이고 망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리고 뭐 쇼난 같은 경우는 뭐 사경을 헤매는 경기력을 보여줬죠. 근데 변수라고 하면 그래요 솔직히. 뭐 아무리 봐도 이거 뭐 가시화랑 쇼난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오랜만에 경기이기 때문에 또 쇼난도 좀 안 좋았던 부분을 잘 가다듬고 나오고, 가시화는 좋았던 흐름이 끊길 수 있는 그런 구조긴 하나, 그래도 뭐 가시화 쪽으로 그래도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경기 간바 대 오카야마인데, 간바가 1차전에 원정에서 2대0으로 졌습니다. 근데 그래도 간바가 홈에서 좀 치는 팀이기도 하고, 물론 오카야마도 무시할 순 없죠. 올 시즌 3연패는 뭐 달성하지 않은 부분. 근데 이제 7월 달에 이제 경기 내용들이 별로 좋지 않았고, 그리고 1차전 맞대결 했을 때는 간바 오사카가 이 용병 라인들이 좀 재구시를 못했죠. 그때 이제 교체로 들어온 강승. 뭐 라비라든지 제발리 정도만 이제 교체로 나왔고, 지금 이제 기존에 뛰고 있는 뭐 알라노라든지, 그다음에 라비도 뭐 선발로 많이 나오고, 홈매트, 그다음에 웰토는 뭐 가끔씩 나오긴 한데 좀 제대로 된 뭐 구성을 가지고 경기를 못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좀 밀리는 감의 경기도 많이 했고, 근데 오늘은 다르죠. 이제는 뭐 다 기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더 기대치도 있기도 하고, 홈에서의 경기니까, 원정 경기는 못 가겠는데 홈에서 경기니까 그래도 그때보다 좀 나아졌으니까 간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간바가 또 그게 있잖아요. 뭐가 있냐, 올 시즌 유일하게 홈에서 무승부가 없는 팀이죠. 아직까지 그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말했던 팀들, 안양 경기도 안양이 원정이었나, 원정에서 무승부가 없다 이어지고 있고, 간바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누구, 가시마도 원정 기준이었나? 아마 무승부가 없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승패로 갈라가시던지. 몇 번 했노? 7번 할게요. 이와키 대 이와타. 이 경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이와키가 이와타보다는 뭐 득점력 면에서도 뭐 살아나는 추세이기도 하고, 뭐 홈에서 뭐 더 좋다 이거는 말할 수 없긴 한데, 그래도 뭐 나온 쪽이 이쪽이 안 나. 이아타도 약간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팀인데 생각보다 지금 골을 좀 못 넣는 감이 있죠. 특히나 뭐 원정에서의 기대치도 떨어지고. 근데 뭐 거슬리는 건 그거죠. 이와키가 홈에서 올 시즌에 클린시트가 단 한 번도 없는 변태 같은 팀이죠. 그 말인즉슨 매 경기마다 홈에서 했을 때 골을 처먹힌다는 거죠. 한 번도 클린시트가 없어요 올 시즌에 2월 달부터.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이와키가 골을 이와타 상대로 못 넣으면 모르겠는데, 이와타도 클린시트 이번 시즌에 원정에서 뽑아낸 거 두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저기 해외 거주하신다 그럼 뭐 둘 다 골을 박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뭐 그래도 추세는 이와키니까 이와키 풀 보고, 그다음에 오버도 같이 봅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경기, 야마가타 대 미토. 요 경기 1차전은 미토가 뭐 잡았죠. 근데 이제 미토가 구마모토 따이한테 이제 원정에서 졌다는 거. 물론 홈에서 무패 미토긴 한데 원정에서도 뭐 5연승 달렸죠. 근데 이제 그때도 말했지만은 변수는 오랜만에 경기라서 갑자기 또 애들이 맛이 갔을 수 있다. 오늘 또 맛이 갈 것이냐. 근데 배당도 좀 비슷하긴 해요. 야마가타가 물론 구마모토보다는 위에 있긴 하나 큰 차이가 별로 없다. 근데 배당이 또 먹음직스러움 두 배당을 줬다. 어제 오라와 같은 경우는 원정 고자잖아요. 해봐야 뭐 1승밖에 못하는 친구인데, 근데 그래도 배당 대비에 뭐 찔러볼만 하지 않나. 얘는 너무 좀 후하게 준 감이 좀 살짝 거슬리긴 해요. 그래서 승패 라인보다는 그냥 오버 찍는 게 낫지 않나. 야마가타도 뭐 수비에는 일가견이 없고, 미토가 공수 밸런스가 잘 잡힌 팀이긴 한데, 그래도 뭐 지금 오버가 낫지 않나. 다음에 센다이 대 도쿠시마. 뭐 얘네들은 뭐 말할 게 필요가 없죠. 둘 다 뭐 수비력 기반의 이제 축구를 뭐 하니까, 전술 짜고 하니까 언더 찍는 게 낫다. 다음에 에이메 대 사간도스. 에이메란 팀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냉정하게. 사간도스도 물론 뭐 원정에서의 성적이 좀 후달리는 팀이긴 한데, 그래도 에이메는 찍을 수 없으니까 그냥 사간도스 봅시다. 그런 느낌. 그리고 요 경기도 언더 볼게요 언더.
근데 이제 쉬고 왔기 때문에 이제 반등하려나 밑에 있는 친구들이 막 방금 아까 말했던 구마상, 그 다음에 에이메상, 그 다음에 하나 뭐 있노? 야마가타상. 아무튼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야간 축구 할게요. 야간 축구 한꺼번에 다 할게요. 자, 이 경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 하나만 보고 갈게요. 잠깐만요. 아, 저 같이 붙었어야 되는데. 급펠대 리버풀. 자, 이 경기 뭐 이 경기가 커뮤니티 실드였나? 아무튼 뭐였노? 뭐 슈퍼컵이가 뭐 원래 커뮤니티 실드 아니었나? 아무튼 뭐 그래요. 뭐 아무튼 뭐 하나 들어 올리는 그 경기죠. 뭐 이 경기는 이제 중립 웸블리에서 한다는 거. 뭐 크펠도 뭐 변화된 요소 크게 없어요. 크펠 그냥 뭐 아약스에서 그 소사 풀백 영입하고 딱히 큰 영입은 없죠. 뭐 기존의 에즈라든지 에두아르, 그 다음에 카마다, 마테타, 은케티아, 뭐 레르마, 다음 두쿠레, 와튼 뭐 이런 애들. 오늘은 이제 그 은케티아랑 그 다음에 두쿠레, 뭐 리아드 수비 쪽에 뭐 등등등 뭐 조금 결장은 있습니다. 리버풀은 이제 오늘 뭐 바세티치라든지 뭐 고메스, 브래들리 얘네 정도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리버풀 그때 내가 말했나? 처음 하나? 아무튼 뭐 다시 한 번 더 말해드리자면은 리버풀 뭐 짱짱하게 영입했죠. 일단은 비르츠를 품어버렸죠. 공미의 비르츠를 박을 수 있다. 대단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좀 이제 호흡적인 부분이 잘 맞아 들어가야긴 하겠죠. 그 다음에 에키티케도 프랑크 골잡이 영입했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림퐁 풀백 영입하고 케르케즈도 풀백 본머스에서 영입하고 좌우 풀백을 지금 완전히 이제 두 마리를 새로 데리고 왔죠. 근데 리버풀도 이제 풀백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놀드도 레알로 도망가 버리고 해가지고 뭐 더욱더 전력 보강도 잘 됐고 공미도 생겼고 앞선에 이제 확고한 스트라이커 아직 이삭이 완전 되진 않았죠. 근데 이삭이 뭐 지금 소식들이 막 들려오죠. 뉴캐슬에서 보내줄 수 없다. 네 마음대로 갈 수 없다. 그래갖고 지금 화나 있거든요. 그래서 훈련도 뭐 안 하고 당연히 감독도 넌 꺼져라 하면서 안 해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약간 된 느낌이긴 해요. 아무튼 뭐 완벽한 퍼즐까지는 맞춰지진 않긴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그냥 오지 않을까요? 아무튼 없어도 지금 뭐 멤버들은 짱짱하죠. 뭐 그 누네스는 뭐 아릴랄로 떠나긴 했으나 뭐 없어도 되잖아요. 작년에 놓친 게 몇 개고 쉬운 거는 못 넣고 어려운 것만 넣는 변태 같은 인간. 아무튼 그래도 리버풀이 뭐 가포, 키에사, 그다음에 뭐 살라, 그다음에 소보슬라이, 메갈리스터 뭐 그래도 뭐 서브의 엔도, 뭐 흐라벤, 수비 라인도 뭐 짱짱하고 아무튼 지리긴 하네요. 리버풀 우승. 그만큼 뭐 강력합니다. 근데 이제 뭐 보낸 친구 아까 말했듯이 뭐 누네스라든지 디아스라든지 그다음에 골키퍼 캐러 그다음에 관사 정도 뭐 보냈는데 들어온 게 훨씬 더 좋죠. 지난 시즌 막게임이었죠 아마. 리그 마지막 경기가 리버풀 대 크펠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경기에서 리버풀이 비겼죠. 뭐 큰 의미가 있는 경기는 아니었죠. 리버풀이 이미 우승을 확정 지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한 번 졌던 부분, 그거에 대한 이제 대가품. 오늘도 이제 잘못하면 이제 나름 뭐 엄청 비중 있는 경기긴 하지만은 컵 하나를 커펠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뭐 영입된 이슈에서도 리버풀이 진짜 기대치가 많죠 올 시즌. 오늘은 이겨주겠죠. 리버풀 승. 그 다음에 12번째 첼시 대 밀란. 요거는 이제 친선전 경기죠. 그래서 뭐 계속 뭐 교체 막 할 수 있죠. 뭐 밀란 같은 경우는 플리식 정도 결정하고 첼시는 뭐 저번에 말했으니까 넘어가고 오늘 뭐 첼시 홈에서 하기도 하고. 근데 밀란이 그건 있죠. 밀란이 그 친선전 이 대상 경기에 있었죠. 그때 이제 누구였노? 아스날한테 지고 아스날한테 뭐 아무 고토상이었죠. 아스날 상대로는 진짜 아무 고토상이었어요. 그냥 수비만 하루 종일 했고
밀란이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알레그리 감독으로. 그 유벤투스 맡았더니까 이 인간 축구는 노잼 축구예요 진짜. 이 변태 같은. 그래서 기대치가 없었다. 근데 그 대상 경기는 아니었죠. 리버풀과의 경기였는데 그건 또 밀란이 4대2로 이기더라고. 그런 거 보면은 와 밀란도 리버풀도 잡았는데 첼시도 때려잡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뭐 그건 자본관이 있긴 하나. 그래서 첼시가 확실히 뭐 엄청난 지금 영입 효과는 없죠. 워낙 첼시가 돈으로 사들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파는 것들이 더 많죠. 보내준 것들. 근데 그래도 확실히 잭슨보다는 델랍을 쓰는 게 더 낫다는 게 또 보여지기도 했고 나름 조직적인 측면도 괜찮고 클럽 월드컵도 우승하고 레버도 잡고 분위기 좋고 홈에서의 경기 단지 친선전 경기라서 뭐 아무 뭐 쇼를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게 좀 거슬리긴 하나. 그래도 첼시 봅시다. 그리고 오버까지 같이 보고 어제 했어요. 근데 이건 어차피 친선전이라 가지고 대거 로테 돌리잖아요. 계속 로테를 계속 돌리잖아요. 뭐 첼시도 사실상 경기 자체는 뭐 한 하루 쉬고 경기잖아요. 그래서 대거 로테. 그래서 그게 걱정인데 또 로테 폼은 첼시가 낫겠죠. 워낙 뎁스가 풍부한 인간들이니까.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 할게요. 과연 근데 밀란의 우리 모드리치 성님은 얼마나 버틸지. 13번째 경기 레스터 대 세필드 웬즈데이. 친선전은 원래 그렇게 짧게 할 때 있어요. 어차피 스쿼드를 계속 돌리잖아요. 그리고 한 45분 뛰고 대거 교체 45분 뛰고 대거 교체. 그러니까 근데 원래라면 축구 경기가 정식 경기들 있잖아요. 그런 경기들은 어, 텀이 있죠. 무조건 3일 이상인가 쉬고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상관없죠. 레스터 대 세필드 웬즈데이. 레스터 뭐 또 강등되긴 했는데 뭐 전력은 거의 뭐 그대로예요. 엄청 뭐 기어 나간 인간들은 딱히 없죠. 뭐 저번에 그 작년에 말했듯이 우리 바디 씨가 이제 레스터 떠난다고 했고 마지막 경기 뭐 이기지 않을까. 홈에서의 경기 잘 빨아먹었잖아요. 그 경기가 아마 그 입스위치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바디도 골 넣고 나가버렸죠. 그리고 뭐 기존에 뭐 마비디디라든지 바타오라든지 아이에우라든지 다카라든지 다음 중원 라인도 솔직히 뭐 일부 뭐 2부 친구들이랑 비슷해 뭐 넘사벽이긴 하죠. 또 아마도 레스터가 올 시즌 그 상위권에 놀면서 또 기웃기웃 거릴 거라 예상합니다. 세필드 웬즈데이도 뭐 큰 변화 없고 근데 너무 차이가 나요. 냉정하게 뭐 레스터는 뭐 한 명만 해도 한 뭐 300억 뭐 100억 뭐 넘어가는 친구들 많은데 세필드는 50억 넘어가는 친구가 없죠. 그럼 뭐 레스터가 뭐 많이는 하겠죠. 홈에서 경기기도 하고 축포하고. 그다음에 14번째 경기. 자, 이 경기 즈볼레 대 트벤테 작년에 두 번 다 비겼거든요. 그만큼 뭐 트벤테도 쉽지 않았다는 부분. 근데 이제 변수는 그거죠. 즈볼레가 새로운 감독이 부임했습니다. U18 유스 감독이 부임했기 때문에 좀 더 고전할 수는 있긴 하겠죠. 그리고 트벤테가 원정에서의 경기는 홈과 좀 많이 좀 차이가 나는 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뭐 헤라클레스, 헤이덴베, 트벤테 이 종특 3명들은 집 나가면은 바보잖아요. 그래도 뭐 승률이 좀 더 나오는 건 트벤테고 그리고 트벤테도 변해든 요소가 있죠. 뭐 샘스테인도 페너트로 보내버리고 대신에 이제 보낸 돈으로 조금씩 데리고 왔죠. 제로키도 임대했고 아약스의 공미 한 명 데리고 오고 레인저스의 프로퍼 데리고 오고 그래서 좀 이제 에이스가 빠진 부분이 아쉽긴 하나 그래도 기존의 블랍이라든지 단라츠 그다음에 흘린손 그다음에 빈켈 그다음에 샘 라머스 이 인간은 어디 갖다 버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또 부상으로 이번 시즌 스타트부터 또 기웃기웃거리던데 아무튼 좀 없는 살림이 좀 구성이 되어 있긴 하나 그래도 쩌리짱들 영입을 했고 뭐 즈볼레보다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했던 그 변수 두 가지가 거슬리네요.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전술 싸움에서 좀 힘들어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원정 가면은 트벤테가 항상 희한한 경기력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즈볼 풀쪽 봅시다. 그 다음에 언더 보고 아약스 대 텔스타. 얘네도 일부 올라온 적 있었나. 얘네도 좀 추억의 팀인 것 같긴 해. 아약스가 로고 변경했죠. 약간 이제 뭐라 현실판 약간 동전에 있을 법한 로고로 변경했죠. 원래라면 그냥
뭐 약간 그림 이미지였는데 뭐 이건 큰 의미 없죠. 아무튼 뭐 그랬고 아약스도 오늘 뭐 일단은 아크폼 같은 경우에 이적 이슈가 걸려갖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기존의 브로비라든지 수비의 스탈로, 이타쿠라 이런 애들 미장이고, 그다음에 부맨 정도 미드의 결장이고. 근데 생각보다 패에 그다음에 이제 그 뭐야 PSV 제가 설명해서 말했지만 어제도 뭐 좀 잘 키워놓은 친구들 팔고 오히려 이제 수혈해오는 친구들이 좀 나간 거에 비해서 제대로 수혈을 못하고. 근데 아약스는 크게 나간 인간들이 잘 없죠. 왜냐면 아약스는 이미 예전부터 다 팔아치우고 제대로 끼워 맞추지 못했죠. 그리고 한동안 좀 암흑기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나간 애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뭐 들어온 친구 뭐 트라우레 다시 컴백했고, 뭐 근데 다시 또 임대 떠날 수 있죠. 그다음에 그 라리가산 라울 모로 걔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잘츠의 공미 그 글록 데리고 오고, 뭐 키퍼도 영입하고. 물론 나간 친구들은 있긴 하죠. 수비 쪽에 뭐 하타오 첼시로 풀백 마이 핵시켰고, 그다음에 포브스도 클럽 브레이크 가고, 아까 말했던 크펠 풀백 그 소사도 보내고, 핸더슨은 나이가 있으니까 뭐 없어도 되긴 하지. 아무튼 뭐 수비 쪽에 조금 누수가 있긴 하나 그래도 뭐 아약스 자체가 뭐 뎁스 자체는 수비 쪽에도 풍부한 친구들이기도 하고, 앞선 자체는 큰 뭐 변화는 없다. 근데 안 좋게 생각하면은 뭐 변화가 없으니까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작년 돌이켜 보면은 그래도 좀 안 좋았던 구간들도 있긴 하나 평타치는 했죠. 그리고 상대 이제 이 텔스타 같은 경우에는 뭐 2부에서 1, 2위 하고 올라온 게 아니라 그 풀업을 거쳐가지고 올라온 뭐 쩌리 팀 중에 하나죠. 뭐 강등 뭐 1순위 후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홈에서 하니까 아약스가 뭐 마인 해주겠죠 뭐. 오버 보고, 그다음에 알크 같은 경우에 뭐 수비 쪽에 마이코마, 그다음에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미정 뭐 데커라든지 반도일 수비 쪽에 그렇고, 클라시 미드 쪽에 뭐 미정자 있고. 작년에 뭐 컵 경기까지 포함해서 2승 1무로 알크가 또 세했고, 알크가 흐로니 형보다는 뭐 당연히 더 앞서고, 흐로니 형뭐 작년 생각하면 원정 후구였죠. 근데 올 시즌은 다를 수 있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뭐 전력적으로 보강한 걸 봤을 때도 크게 뭐 도드라지는 건 없고, 알크도 뭐 조금 이적 같은 건 있죠. 뭐 반본물 이제 호벤으로 윙어 이적하고,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뭐 데리고 온 친구들 뭐 윙어 보냈으니까 코머에서 윙어 데리고 오고, 풀백 울버에서 울프 데리고 오고. 기존에 뭐 패럿이 이제 부상만 안 당한다면은 기본 빵 이상은 해줄 수 있거든요. 받쳐주는 뭐 사디크, 미아난스, 뭐 미어딩크 있으니까 뭐 나간 거 해봐야 반몸물 정도 나갔는데, 걔 나간 걸로 그 코머에서 그 윙어 하나 데리고 왔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요 경기는 뭐 지난 경기들처럼 똑같이 흐름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 경기는 알크승 봅시다.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모르겠어요. 아무거나 뭐 가시는 게 낫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 위트 대 헤라클레스. 이 경기 뭐 오늘 미드 쪽에 이크발 조전 미드 한 명 빠지긴 한데, 그래도 뭐 하나 빠졌다고 뭐 완전 뭐 망하진 않잖아요. 작년에는 이제 맞붙었을 때 3경기 컵 포함해서 1승 1무 1패 팽팽했죠. 그래도 아까 위에서도 말했지만은 원정 가면은 특히 못하는 팀 헤라클레스 하나이기도 하고, 얘는 정통적으로 그렇죠. 전통적으로. 그리고 경기력도 뭐 맞대가 3경기에서 다 위트가 우세였고, 변화된 요소도 뭐 엄청 둘 다 큰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경기는 뭐 특이점이 하나 있네요. 아주 크네. 73년도 헤라클레스도 물론 2부 뭐 내려갔을 때도 있긴 하나 1부 짬밥을 좀 있는 팀이기도 하고, 위트도 그렇고 아무튼 표본도 크거든요. 표본도 크다. 73년부터 역사상 헤라클레스한테 연패를 당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승무 둘 중에 하나 뜨지 않을까. 근데 이제 승의 배당이 1.4, 우승부의 배당이 3.8이니까 나눠서 갈 수는 없잖아요. 손해잖아. 2배 2배면 모르겠는데, 2배 3배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둘 중에 하나 나온다는 마인드. 근데 그래도 뭐 승 쪽으로 좀 더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뭐 오늘 준비한 경기 오버까지 가져볼게요.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끝.